네, 최근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또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개선이 된다면 또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문구가 확인이 됐고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의 환경을 점검해보고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표되는 또 차화전 업종의 전략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종원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글로벌 변수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빼놓을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준점을 딱 잡고 봐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팀장님? 이게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면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그냥 오르면 힘들기도 한데 주가가 더 빠지니까 이제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건데요. 5월 초까지만 해도 좀 금리 이제 좀 안심해도 되지 않았나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4월, 그러니까 5월에 확인되는 4월 CPI가 나올 때 한번 조심해야 된다. 기저에 거의 바닥이 5월과 6월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CPI가 나오고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또 이후에 주말에 한 2주 전이었죠. 주말에 나왔던 소매 판매 보면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고 금리 하락하다가 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통화 정책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일단은 연말까지는 인플레를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아직 변동성적으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점검을 해보면 4월 미국 CPI 보면 헤드라인 CPI, 전체적으로 외곽으로 보이는 CPI가 4.2% 정도 매우 높았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4월에 그 코로나 쇼크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이 급락이 있었고요. 그거는 예상했는데 이제 코어 CPI라고 하죠. 핵심 CPI 지수인데 이러는 것은 상품 지수 등 변동성 요인을 제거하고 봐도 3.0이니까 이게 높은 게 아니냐 이 우려가 작용을 했는데 그것도 뜯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임금이 많이 오르고 월급이 많이 올라서 올랐다기보다 이제 중고차 판매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신차 구입이 어려워졌고 그 수요가 중고차 판매 쪽에 쏠리면서 중고차 판매 관련된 데이터가 10% 이상 급증하면서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3% 이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이는 건데 이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부분은 수요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소비를 많이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차량용 반도체 영향에 따른 공급 쪽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튀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추세적 인플레라는 건 아니다. 어찌됐든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좀 완화되면 이 부분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로 인플레 우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달에 확인되는 5월 CPI까지 레깅이 좀 있어서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국제유가의 바닥은 4월이었지만 5월까지 영향은 주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완전히 소비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플레 우려를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우려감은 좀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자동차주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차화전 이 세 개의 업종이 시장에서 좀 부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 세 개 업종이 부진한 걸로 마무리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성장입니다. 이제 성장주 그 중심에 차화전이라는 미래 에너지 플랫폼의 핵심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들 업종이 쉬니까 물론 이제 가치주가 반등하고 가치주가 좋다고 하지만 지수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화전 주도주가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차화전 주도주가 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1분기 실적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1분기 실적 보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실적 영향이 있었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올해는 실적 장세다라고 해서 그만큼 종목 수익률, 업종 수익률이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1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뜯어보면은 가치주가 좋았습니다. 특히 은행, 철강, 보험 업종의 가치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성장주는 그에 비해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네. 이제는 핵심이 되는 반도체, 전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중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화학은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기아차 그리고 부품단으로 가면 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요. 뭐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 거기다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좋긴 했지만 그게 핸드폰 쪽의 사업부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실적 자체가 가치주, 보험, 철강 등 가치주가 좋았고 차전 중에서 화학 하나 좋았고 전자와 사실 자동차가 부진했다. 그리고 성장주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차전 업종이 이번에 쉬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차화전 위주로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는 업종 얘기를 좀 풀어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취임 이후로 여전히 뭐 에너지 플랫폼 혁명을 또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섹터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의 행보를 보면 한 2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19개 반도체 대표들 보통 정상들을 부르는데 대표를 불렀습니다. 이례적으로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쟁이 있었죠. 미국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패소하게 돼서 공급의 난항이 겪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가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실제로 거부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협상을 유도하면서 결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를 보면은 이 핵심, 이게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고 봤을 때 에너지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네. 우리가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0년간의 핵심되는 플랫폼은 이제 스마트폰 플랫폼이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 빵이라는 게 컸다면 네. 향후 10년간은 에너지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거고 뭐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폰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면 에너지 플랫폼은 우리가 어디서나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를 주고받고 주는 이제 교환이 가능한 세상이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인플라가 되겠고요. 네. 2차 전지가 핵심적인 그 자원 저장 장치가 되는데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EGMP 전용 전기차 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차가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플러그가 있어서 전기차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전기차를 통해서 전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다시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에너지 플랫폼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한여름에 한여름에 덥다 보니까 대낮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하면서 이제 블랙아웃이 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심야 전기 시간에는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그럴 때 전기차에다가 전기를 저장했다가 낮에 전기를 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우리가 비이클 투 로드, 비이클 투 하우스 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발전소까지도 짓지 않아도 되는 효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향후 에너지 플랫폼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차전한테 도전이 되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연결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죠. GVC 자체를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차트를 보면 그 전에 스마트폰 당시에는 GVC 자체, 그 글로벌 공급망 사슬이 동아시아 중심,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중심으로 넓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게 사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200g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하고 일본에서 카메라 모듈, 뭐 대만에서 PCB 부품 이런 것들을 중국의 팍스콘 공장에 이제 공급하면서 해결을 했는데
자동차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 차량용 배터리 이것만 보더라도 스마트폰이 200g이라고 그랬는데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450k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급하다고 항공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육성은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GVC를 만들려고 하고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핸드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2, 3만 가지 정도의 네.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사까지도 이게 밀접돼야 되는데 이게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만 원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기업도 보면은 애플카를 생산한다고 할 때 뭐 기아차 얘기가 나왔듯이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그러다 보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걸 본다면 GVC의 개편에 대한 굉장히 의지가 높고 그에 따르면 아무래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GVC 사슬을 우리 차하전에 경쟁이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근본적으로 본다면 차하전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공급망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에서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행보 아닌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상황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과연 자동차 업종과 이 반도체 업종이 그동안 오래 또 쉬었던 만큼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네, 그래서 진짜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저희 차하전 업종의 향후 방향을 좀 결정짓는 키가 좀 돼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이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주도하게 해서 그전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중심으로 있었던 글로벌 공급망 사슬을 미국으로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쿼드라고 하는데요. 4개의 축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국은 제외되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이 중심이 되는 쿼드의 축인데 이 쿼드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또는 2차 전지 투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차전 업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 미래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에너지 플랫폼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 기업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와 뭐 2차 전지 자동차 쪽에서 또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주시죠. 네, 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인플레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주도주가 쉬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시간이 더디지만 전고점은 갱신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격 매수 전략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도주 차하전 같은 경우에 좀 긴 호흡을 보면서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보면 사이즈별로 가치주 투자 매력을 보면 중소형 가치주 대비 대형 가치주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갭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대형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구조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높은 철강과 해운 업종 중심으로 저가 매수해 가면서 대응하는 시장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으로 조정은 겪겠지만 지수가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또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총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뭐 세미나 때문에 바쁘신데 늘 매경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종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